한국 무기 수출 사상 최고인 이유, 일본에 미치는 영향, 일본 뉴스.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2년 방위산업 수출 수주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170억 달러입니다. 2022년 수출 수주액은 전년도 실적을 2배 이상 뛰어넘는 성과로 이는 폴란드와 124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것이 큰 몫을 차지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일본 미디어에서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뉴스위크 일본판에서는 한국의 무기 수출이 사상 최고로 그 이유는 그리고 일본에 미치는 영향도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는 4가지 내용으로 나누어 작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폴란드와 약 2조엔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금년 폴란드와 147억 6천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기, 다연장 로켓포 288문 등이다. 폴란드는 미국이나 독일의 무기 구입을 검토했지만 납품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을 받아 훨씬 싼 가격과 빠른 납기를 제시한 한국과 구매 계약을 맺었다. K2 전차는 한국이 180대를 수출 후 800대를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하고 K9 자주포도 한국이 48문을 수출하고 600문을 현지 생산할 계획이다. FA-50은 한국 우주산업이 2023년 중반까지 12기를 납품하고 파일럿 양성학교의 설립을 지원한다. 현재 동유럽의 파일럿 양성학교는 없다. FA-50은 카이가 로키드 마틴사의 기술 지원을 받아 개발 제조한 T-50 훈련기의 파생형으로 2013년부터 운용을 개시했지만 전력화된 2014년부터 5년간 7회의 기총고장이 발생, 공군이 사격훈련을 금지하는 등 기총 없이 출동한 일수가 5년간 331일에 달했다. 구 소련제 미그 29와 나토 가맹 후에 도입한 F-16을 운영하고 있는 폴란드는 FA-50은 기술면에서의 효율성이 85%라고 평가한다. 베스트는 아니지만 합격점이라는 평가일 것이다. 두 번째, 각국이 한국산을 선택하는 이유가 3가지라는 내용입니다. 선택하는 이유 3가지는 가격과 납기, 미러 중과의 관계다. 일반적으로 무기 개발은 자국군의 요청으로 이루어진다. 미군의 요청으로 개발되는 미국제 무기는 질이 높지만 가격도 높다. 일본도 2014년 이후 무기 수출이 가능해졌지만 자위대 요청으로 개발된 무기는 첨단 기술이 담겨지는 등 질이 높고 생산수가 적은 것도 서로 맞물려 고액이다. 미러중과의 관계는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가운데 주요 무기 구입국이기도 한 나토 관계국이 러시아나 중국의 무기를 구입하는 일은 물론 없고 미러 중 어느 쪽에도 양보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나라도 미국제 무기를 구입하면 러시아나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러시아제나 중국제를 구입하면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한국은 나토 관계국에서 보면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중립국들도 미러 중과의 관계가 악화될 위험이 작다고 보고 한국제가 선택되고 있다. 세 번째, 폴란드가 한국산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납기라는 내용입니다. 폴란드는 당초 미국제 M1A2 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 전차, 자주포는 독일의 펜저 하우비츠 2000을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모두 폴란드군이 요구하는 시기에 납품할 수 없다. 독일은 레오파르트 2 전차 180대 완납까지 10년 이상 걸리지만 한국은 같은 수 K2 전차를 3년 이내에 수출한다고 제시했다. 다연장 로켓포도 미국에서
500문의 하이마스를 구입할 계획이었지만 폴란드군이 원하는 납기를 실현할 수 없다는 응답이었다. 아무리 가격이 싸도 납품이 늦어지면 국방에 지장이 생긴다. 한국은 수주한 FA-50 전투기 48기 중 12기를 2023년 중반까지 납품하겠다고 제시했다. 평소보다 빠른 납기로 한 전문가는 한국군의 정비 계획에 맞춰 착수한 FA-50을 폴란드에 인도할 가능성을 지적한다. 통상적으로 무기 제조는 자국군을 우선시해 여력을 수출에 충당하지만 한국은 자국군을 희생시킬 수 있다. 네 번째, 한국군의 정비 계획이 지연되면 일본도 타격이라는 내용입니다. 한국군의 정비 계획이 지연되면 한국의 방위는 물론 일본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한국 공군은 박정희 정권 때 도입이 시작된 F-5를 80기 운용하지만 노후화되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1월 대위가 추락사고로 사망하는 등 2000년 이후 15대의 트러블이 발생해 16명의 공군 파일럿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한 공군 파일럿은 목숨을 걸고 타야 하는 기종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만일 한국의 방위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미국은 주일 미군에 더해 자위대에도 지원을 요청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대북 대책으로 한미일의 제휴를 요구하고 있어 만일의 경우 일본이 강 건너 불에 휘말릴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런 기사에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무기 수출은 나라 단위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본보다 훨씬 낫다. 조금씩 실적을 올려나가면 틀림없이 장래로 연결된다. 일본은 그렇게 스마트폰, 반도체, 태양광 패널, 리튬 이온전지, EV차 모두 처벌했다. 개인 연간소득까지 지고 넷 우익이 떠들어도 비참한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도 옛날 조선전쟁이나 군사특수로 경기가 좋아졌다. 무기 수출 비판은 할 수 없다. 다음 댓글입니다. 방위 예산의 장비품 액수는 8천억, 그중 자민의 초절도, 매국노 전략으로 절반은 미군 무기 구입이 되어버렸다. 국내의 방위산업은 불과 4천억이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수출분만으로 일본 방위산업의 7배다. 한편 일본은 방위산업에서의 철수 러시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의 방위비 증액에는 군화 소리가 들리는데 한국의 무기 수출 격증에는 군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넷 좌익들은 선택적 환청일까? 다음 댓글입니다. 넷 우익의 생각과는 달리 일본은 단순히 미국의 무기를 사는 ATM화, 미국의 사정으로 언제든지 공급이 끊기고 가격이 폭등하는 노예 국가화, 방위산업은 철수 100개사가 넘는다. 다음 댓글입니다. 조약품으로 유명한 한국제라도 싼값에 대량으로 구입함으로써 적국에 대해 억지는 되는 실속 없는 것이겠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침공을 주저한다고 생각하는 구입인 것은 분명하고 정말 전쟁이 났을 때 한국제 무기가 쓸모없고 그 때문에 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는다. 그때 한국은 어떻게 배상할지 지켜볼 일이다. 이상입니다.